청소부 집안하고 결혼이라니. 우리 체면이 땅에 떨어지겠네.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울려 퍼진 이 모욕적인 말 한마디.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복 차림의 한 남성이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딸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떠났죠. 하지만 이들이 알지 못했던 건 그 평범해 보이는 청소부에게 숨겨진 놀라운 정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모욕적인 상황이 어떻게 반전될까요? 그리고 진짜 체면을 잃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상견례 당일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박만수는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걸레를 짜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VIP 고객의 차에서 새어나온 기름때가 바닥에 얼룩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겠네. 박만수가 중얼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특수세제를 뿌리고 솔로 문질렀어요. 만수 아저씨, 또 일찍 나오셨네요. 야간 경비원 김 씨가 순찰을 돌다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들 오시기 전에 깨끗하게 해놓아야죠. 박만수가 손을 멈추지 않고 답했어요. 정말 성실하시네요. 어떤 정규직 직원들보다 부지런하세요. 일은 정성껏 해야죠. 박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아저씨, 그런데 오늘 특별한 일 있으시죠? 김경비원이 궁금해했어요. 딸 상견례가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박만수의 얼굴에 아버지로서의 뿌듯함이 스며들었어요. 1시간 뒤 1층 로비로 올라온 박만수는 대리석 바닥을 점검했어요. 밤사이 손님들이 흘린 음료수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또 일거리가 생겼네. 박만수가 걸레를 적시며 말했어요. 이른 아침 조깅을 마치고 온 투숙객이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중년 여성이 정중히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운동 다녀오셨군요. 네, 아침 공기가 좋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박만수의 따뜻한 인사에 여성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이런 직원분이 계셔서 이 호텔이 유명한 거군요. 박만수는 이런 작은 대화들이 좋았습니다. 진심으로 소통하는 느낌이었거든요. 프런트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만수 아저씨, 안녕하세요. 새내기 직원 이양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도 힘내세요. 아저씨가 먼저 오셔서 깨끗하게 해놓으시니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럼 잘 됐네요. 박만수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저씨, 그런데 오늘 옷 갈아입지 않으세요? 이 양이 박만수의 청소복을 보며 물었어요. 일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요. 상견례라고 하셨는데 정말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엘리베이터 안을 청소하던 중 비즈니스맨이 탔습니다. 수고하세요. 중년 신사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박만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일하시는군요. 네, 손님들 편의를 위해서요. 훌륭하시네요. 요즘 이런 직업 정신을 가진 분 보기 힘든데. 신사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과찬이에요. 박만수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신사가 내렸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박만수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레스토랑 층으로 올라가니 서빙 직원들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저씨, 오셨구나. 베테랑 웨이터 박 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바닥 좀 봐주세요. 어젯밤 VIP 파티 때문에 좀 지저분해요. 알겠어요.
박만수는 레스토랑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샴페인이 흘린 자국과 고급 요리 찌꺼기들이 보였습니다. 꽤 심하네요. 박만수가 소매를 걷어올렸어요. 어젯밤 정말 대단한 파티였어요. 유명한 사업가들이 다 왔더라고요. 웨이터가 설명했어요. 그러셨군요. 박만수는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카펫에 묻은 와인 얼룩을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특수 세정제를 사용해 조심스럽게 제거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전문가시네요. 오래 하다 보니까요. 1시간 반 동안 꼼꼼히 청소한 후 레스토랑은 완전히 새 것처럼 변했습니다. 와, 완전 깨끗해졌어요. 직원이 감탄했어요. 이제 손님들 받을 준비 끝났네요. 박만수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그때 한 직원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큰일이에요.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응급 상황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에요? 파이프가 터져서 물이 새고 있어요. 박만수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응급복구팀 불렀어요? 네, 하지만 시간이 걸린대요. 일단 제가 응급처치부터 할게요. 박만수가 도구함을 들고 최상층으로 향했어요. 펜트하우스에 도착하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화장실 파이프에서 물이 콸콸 새고 있었어요. 이거 큰일이네. 박만수가 즉시 메인 밸브를 찾아 물을 차단했습니다. 다행히 더 큰 피해는 막았네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물기를 닦고 임시 복구를 마치니 시간이 꽤 지나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이렇게 됐네. 박만수가 손목시계를 봤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상견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지배인 최영석이 급하게 나타났어요.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최 총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있어서요. 펜트하우스 파이프 사고 들었습니다. 직접 나서실 필요까지는 없으셨는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해요. 박만수의 답변에 최영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견례 준비는 어떤가요? 최고급 테이블로 세팅했습니다. 샴페인도 빈티지로 준비했고요.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지은 양의 소중한 날인데요. 최영석이 아쉬워했어요. 소박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때 지은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연보라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이 우아했어요.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지은의 목소리에 약간의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응급 상황이 있어서 늦었어. 박만수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답했어요. 무슨 일이셨어요? 별거 아니야. 파이프 터진 거 고쳤어. 아버지가 직접요? 지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내일이야. 박만수의 말에 지은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인데 괜찮으실까요? 지은이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걱정해? 아버지가 누군데? 그래도 도연이 부모님이 까다롭다고 하셨거든요. 지은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어떻게 까다로워? 첫인상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대요. 첫인상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박만수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옷은 안 갈아입으시고요? 지은이 아버지의 젖은 청소복을 바라봤어요. 이것도 깔끔한 옷이잖아. 박만수가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실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요. 응급 상황 때문에 시간이 늦어버렸거든요. 상견례인데 이 차림으로요? 지은의 목소리에 걱정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괜찮아. 마음이 진실하면 옷은 중요하지 않아. 박만수는 젖은 청소복을 벗고 여분의 청소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 위에 검은색 외투를 걸쳤습니다.
정말 괜찮으실까요? 지은아, 사람은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야. 박만수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도연이 부모님도 그럴까요? 당연하지. 좋은 분들이실 거야. 박만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거든요. 지은이 수줍게 말했어요. 그럼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겠지. 최영석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럼 가볼까? 박만수와 지은이 함께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은이 거울을 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걱정돼요. 뭐가? 아버지 옷차림 때문에 오해받으실까 봐요. 오해? 무슨 오해? 그냥 청소부로만 보실까 봐요. 지은이 마음속 걱정을 털어놨어요. 청소부가 뭐가 나쁘다고? 나쁘지는 않지만 도연이 부모님이 워낙 체면을 중시하신다고 해서요. 지은아, 아버지를 믿어라. 진심은 반드시 통해. 박만수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지은은 아버지를 믿기로 했어요. 레스토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 다시 한번 멈춰 섰어요. 아버지, 혹시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잘못될 게 뭐가 있어? 모르겠어요. 그냥 불안해요. 박만수는 딸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했어요.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아버지도 행복해. 그거면 충분하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럼 이제 들어가자. 둘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만수의 청소복 차림이 이 공간과는 대조적이었어요. 상견례 당일 오전, 박만수는 호텔 최상층 회장실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접근하기 힘든 곳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직접 관리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더 깨끗하게 해야지. 박만수가 중얼거리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회장실 앞 복도는 고급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 박만수가 감탄하며 일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총지배인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최영석이 급하게 나왔어요. 무슨 일인가요? 지하 보일러실에서 스팀 파이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각한가요? 네, 호텔 전체 온수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어요. 박만수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기술팀은 어디 있나요? 출장 중이라 오후에나 올 수 있대요. 그럼 제가 직접 가봐야겠네요. 박만수가 작업복을 챙기며 말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에요.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거든요. 박만수는 지하로 향했어요. 보일러실은 복잡한 파이프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스팀이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네. 박만수가 문제 지점을 찾았습니다. 연결 부위가 느슨해져서 스팀이 새고 있었어요. 공구함 가져와요. 직원이 공구를 가져왔습니다. 박만수는 능숙하게 파이프를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오랜 현장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회장님이 이런 일까지 하시다니. 직원이 감탄했어요. 현장을 모르면 경영도 모르는 법이에요. 박만수가 답하며 작업을 계속했어요. 1시간 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이제 온수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회장님. 하지만 작업 과정에서 박만수의 옷이 더러워졌어요. 기름때와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옷이 엉망이 되었네. 박만수가 자신을 보며 웃었어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시죠. 시간이 없어요. 상견례 시간이 다가와서요. 박만수는 손만 씻고 가기로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중에 한 투숙객을 만났습니다. 어머, 정말 수고하시네요.
중년 여성이 박만수의 더러워진 옷을 보며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호텔이 이렇게 깨끗한 거군요. 과찬입니다. 박만수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성의 진심 어린 말에 박만수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로비에 도착하니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구나. 지은이 박만수의 더러워진 옷을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보일러 고장이 나서 고쳤어. 아버지가 직접요? 응급 상황이었거든. 지은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옷 갈아입으실 시간 있을까요? 시간이 없어. 도연이 부모님이 벌써 오셨다며. 네, 30분 전에 도착하셨어요. 지은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그럼 빨리 가야겠네. 박만수는 화장실에서 손과 얼굴을 씻고 왔어요. 하지만 옷의 얼룩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실까요? 왜 자꾸 걱정해? 도연이 어머니가 특히 첫인상을 중요하게 본다고 하셨거든요. 지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마음이 중요하지, 겉모습이 뭐가 중요해. 박만수가 딸을 안심시키려 했어요. 그래도요. 지은아, 아버지를 믿어라. 둘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은이 거울을 봤어요. 아버지랑 저랑 너무 대조적이네요. 지은은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고 박만수는 더러워진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은 똑같이 진실하잖아. 네, 아버지.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이미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어요. 김상길과 윤미란이 최고급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저기 계시네요. 지은이 부모를 가리켰습니다. 박만수와 지은이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김상길과 윤미란의 시선이 박만수에게 집중됐습니다. 더러워진 작업복 차림이 이 고급 레스토랑과 극명하게 대조됐어요. 다른 손님들도 박만수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뭐지? 청소부인 것 같은데. 왜 여기 있을까?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박만수는 담담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만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상길과 윤미라는 박만수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김상길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늦었어요. 박만수가 사과했습니다. 무슨 일이셨는지 김상길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호텔 보일러 고장이 나서 고치고 왔어요. 호텔에서 일하시는군요. 윤미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요? 윤미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런 일들이요. 박만수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시작부터 어색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김상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세요. 박만수가 정중하게 답했어요. 섬유회사를 하고 있는데 꽤 잘 되고 있어요. 김상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직원이 100명 넘고 해외 수출도 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박만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도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김상길이 가슴을 펴며 말했어요. 동남아시아 쪽으로 수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훌륭하시네요. 박만수가 감탄했어요. 윤미란도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집도 강남 한복판에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펜트하우스인데 시세가 꽤 나가죠. 윤미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최근에 리모델링도 했는데 인테리어 비용만 억 단위로 들었어요. 지은은 이런 대화가 불편했어요. 자꾸 경제력을 과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은 씨네는 어디 사세요? 윤미란이 탐색적인 시선으로 물었습니다. 저희는 중구 쪽 아파트에 살아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중구요? 거기 집값이 어때요? 그냥 살만해요. 지은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평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윤미란이 계속 캐묻었어요. 30평 정도요. 아, 그렇군요. 윤미란의 표정에 실망이 스쳤어요. 김상길과 윤미란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박 씨는 그 호텔에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김상길이 박만수를 바라봤어요. 꽤 오래 했죠. 청소 일이 힘들지 않나요? 윤미란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정직한 일이니까요. 박만수는 당당하게 답했어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죠. 박만수의 답변에 김상길의 표정이 더욱 굳었어요. 연봉이 어느 정도 되세요? 윤미란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미란아, 그런 걸 어떻게 물어봐. 김상길이 말렸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없었어요. 궁금해서요. 앞으로 사돈 관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먹고 살 만큼 벌어요. 박만수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청소부가 얼마나 받겠어요. 윤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모두 들을 수 있었어요. 지은이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해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잘못이야? 윤미란이 되받았습니다. 하지만 무례하잖아요. 무례하기는 현실을 직시하는 거지. 분위기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때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후식 메뉴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메뉴에 관심이 없었어요. 도연이는 대기업 과장이에요. 윤미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래요? 훌륭하네요. 박만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월급도 꽤 받고 앞으로 더 승진할 거예요. 지은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박만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보너스까지 합하면 연봉이 꽤 돼요. 김상길도 아들 자랑에 동참했어요. 회사차도 지급받고 복리후생도 좋고요. 하지만 이런 자랑은 오히려 박만수와의 격차를 부각시킬 뿐이었어요. 지은은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레스토랑 안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자꾸 바라봤어요. 박만수의 차림새와 이 고급 레스토랑이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윤미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 이 결혼 좀 어렵지 않을까요? 윤미란의 직설적인 말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집안 격차가 너무 나잖아요. 윤미란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박만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침묵을 지켰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쪽 상황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은이 간청하듯 말했어요. 왜? 사실을 말하는 건데. 윤미란은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도연이가 뭐가 아쉬워서. 그때 도연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늦은 모양이었어요. 죄송해요, 늦었습니다. 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왔으니까. 김상길이 아들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도연이 박만수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그래, 수고했어.
박만수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김상길과 윤미란의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무슨 일 있었어요? 도연이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별일 없어. 김상길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도연은 지은을 바라봤어요. 지은의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응, 괜찮아. 지은이 억지로 웃었어요. 도연아, 앉아. 윤미란이 아들을 불렀어요. 네, 어머니. 도연이 자리에 앉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실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 김상길이 무겁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요? 결혼 얘기. 윤미란이 끼어들었어요. 결혼 얘기가 뭐가 문제예요? 도연이 궁금해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윤미란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이 결혼 안 된다. 윤미란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렸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도연이 당황했어요. 청소부 집안하고 결혼이라니. 윤미란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체면이 땅에 떨어지겠네.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시선이 박만수 일행에게 집중됐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도연이 부모를 말렸어요. 왜 안 돼? 사실을 말하는 건데. 김상길도 거들었습니다. 바닥 닦는 집안이랑 혼인이라니. 김상길이 코웃음을 쳤어요. 웃기는구나, 정말.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저기 무슨 일이야? 청소부 집안이라고 하네. 저 사람들 왜 저래? 참 보기 안 좋네. 지은은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어요. 죄송해요. 지은이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박만수가 딸을 따라 일어서려 했어요. 앉아 계세요. 윤미란이 박만수를 막았어요. 우리 딸이 울고 있는데요. 박만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울든 말든 상관없어요. 윤미란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할 거니까. 그건 아이들이 정할 일 아닌가요? 박만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뭘 알아요? 김상길이 비웃었어요. 어른들이 현실을 봐야죠. 레스토랑 안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부모님, 그만해주세요. 도연이 부모 앞에 섰습니다. 뭘 그만해? 내 앞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윤미란이 아들을 밀쳤어요. 지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뭐해? 집안이 이 모양인데. 김상길이 박만수를 흘끗 보며 말했어요. 일부 손님들은 자리를 떠났고 일부는 구경하듯 지켜봤습니다. 이런 집안은 절대 안 된다. 윤미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파혼해라. 김상길이 명령조로 말했어요. 박만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분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박만수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나치기는요. 현실을 말하는 건데. 윤미란이 되받았어요. 현실이라면 진짜 현실을 보여드릴까요? 박만수의 목소리에 묘한 힘이 실렸어요. 하지만 김상길과 윤미란은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뭐지? 한 손님이 궁금해했습니다. 호텔 총지배인 최영석이 맨 앞에 서 있었어요. 뒤로는 부총지배인 각 부서장, 이사진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 행렬은? 김상길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저런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윤미란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경영진들이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더니
박만수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부총 지배인이 말했어요. 회장님? 윤미란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저 청소부를 회장님이라고? 김상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최영석이 다른 손님들 사이를 헤치고 박만수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최 총지배인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라고 했나? 저 사람이? 무슨 일이지?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오늘 준비된 행사는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부총 지배인이 보고했어요. 새로운 지점 3곳 오픈식도 완료됐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잘 끝났고요. 주주총회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부서장들이 차례로 보고했어요. 박만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러워진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경영진들의 시선은 경외심으로 가득했어요. 모두 수고했어요. 박만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안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회장님이신가? 작업복 입고 계셨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지은이 이 광경을 봤어요.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임원진 회의 준비도 완료됐습니다. 한 이사가 보고했어요. 내일로 미뤄주세요. 박만수가 답했습니다. 신문사 인터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연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상길이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김상길이 중얼거렸어요. 저 청소부가 정말 회장이라고? 윤미라는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놀란 표정으로 박만수를 바라봤어요. 장인어른이 회장님이라고요? 회장님, 내일 정부 관계자 미팅도 잡혀 있습니다. 한 직원이 스케줄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그것도 조정해 주세요. 박만수가 답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로 미뤄주세요. 경영진들이 차례로 업무를 보고했어요. 신규 호텔 건설 현장 점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가겠어요. 박만수의 답변에 경영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영석이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 양,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회장님께서 항상 지은 양을 자랑스러워 하세요. 감사해요. 레스토랑 안 손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 작업복으로 현장에 계시다니. 진짜 리더십이네요. 칭찬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김상길과 윤미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방금까지 청소부라며 무시했던 사람이 거대한 호텔 그룹의 회장이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윤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수 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우레처럼 울렸습니다. 박만수는 조용히 경영진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더러워진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위엄은 압도적이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일하고 계셨군요. 최영석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장을 모르면 경영도 모르는 법이죠. 박만수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경영진들이 입을 모았어요. 레스토랑 안 손님들이 일제히 기립했습니다. 박수가 우레처럼 터져나왔어요. 와, 진짜 회장님이셨구나. 대단한 분이시네. 청소까지 직접 하시다니.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칭찬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김상길은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회장님이라니. 김상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럴 수가 없어. 윤미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윤미란이 떠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박만수가 도연을 일으켜 세웠어요. 부모님이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도연이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해할 만해요. 박만수는 너그럽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박만수의 따뜻한 말에 도연이 감격했어요. 경영진들이 지은에게도 인사했어요. 지은 양,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지은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은 양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고마워요. 항상 딸 이야기를 하실 때 눈이 반짝이세요. 직원들의 말에 지은이 감동했어요. 레스토랑 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됐어요. 아까까지의 모욕적인 공기는 사라지고 존경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일하신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한 손님이 말했어요. 정말이었군요. 대단한 분이시네. 박수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김상길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회장님. 김상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박만수가 김상길을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김상길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몰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박만수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윤미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윤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저희가 정말 실례했어요. 이해합니다. 박만수는 여전히 너그러웠어요. 하지만 레스토랑 안 분위기는 김상길과 윤미란에게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회장님을 그렇게 무시하다니. 정말 보기 안 좋았어.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도연이 부모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부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이 지은에게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답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알아요. 지은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세요. 왜 직접 청소 일을 하시는 건가요? 현장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박만수의 답변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훌륭한 경영 철학이네요. 존경합니다. 레스토랑은 감동과 존경의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박만수가 레스토랑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박만수가 손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 호텔 그룹을 40년 전에 세운 박만수입니다. 박만수의 목소리가 차분히 울렸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손님들이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현장을 잊지 않으려고 직접 청소 일을 해왔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일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박만수가 힘주어 말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손에 든 걸레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박수가 더욱 커졌어요.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감동의 박수가 이어졌어요. 김상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김상길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정말 몰라봤습니다. 윤미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외모로 판단하기 쉽죠. 박만수가 너그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겠네요. 박만수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제 딸을 무시한 것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에요. 박만수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죠.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 아이를 집안이 어떻다고 무시하는 것은 저를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손님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상길이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윤미란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박만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김상길과 윤미란이 동시에 답했어요. 도연이 부모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부모님 정말 부끄러워요. 도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 도연이 지은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도연이 다짐했습니다. 박만수가 딸 곁으로 걸어왔어요. 지은아, 내 아버지. 자랑스러운 딸이야. 박만수가 지은의 어깨를 감쌌어요.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지은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레스토랑 앞 모든 사람들이 기립했습니다. 박수가 우레처럼 울렸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진짜 아버지시네. 대단한 분이에요. 칭찬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총지배인 최영석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호텔 그룹 창립주 박만수 회장님입니다. 40년간 한결같이 현장을 지켜오신 진정한 리더십의 표본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레스토랑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님은 직원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생각하세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김상길과 윤미라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할지 몰랐어요. 깊은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김상길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어요. 윤미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만수는 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야죠. 박만수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따뜻한 화해의 기운으로 가득했어요. 도연이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가득했어요. 이제 됐어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인어른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도연이 박만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요, 도연아. 박만수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앞으로 지은이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야죠. 박만수가 도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제가 지은이를 정말 사랑해요. 도연의 말에 지은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도 도연이를 믿어요. 지은이 수줍게 말했어요. 김상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상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그만해요. 박만수가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들 잘 부탁드려요. 김상길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윤미란도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했어. 윤미란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지은이 웃으며 답했어요. 앞으로 정말 좋은 가족이 되자. 네, 어머니. 박만수가 지은의 곁으로 걸어왔어요. 지은아, 네, 아버지. 내가 만든 모든 호텔보다 너의 행복이 더 소중해. 박만수가 딸을 따뜻하게 안았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지은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운 딸이야.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호텔 직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축하드립니다. 지은 양. 정말 행복하세요. 회장님도 축하드려요. 축하 인사가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레스토랑 안 손님들도 모두 기립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아름다운 가족이네요. 박수 한 번 더 쳐드려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과 지은이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작업복 차림 그대로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벅찼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행복해요. 박만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도 정말 행복해요. 지은과 도연이 함께 답했습니다. 김상길과 윤미란도 이제는 진심으로 웃고 있었어요. 처음의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을 사돈으로 모시게 됐네요. 김상길이 감격하며 말했어요. 저희야말로 좋은 분들 만났어요. 박만수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요. 윤미란이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레스토랑은 행복과 감동의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총지배인 최영석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정말 멋진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최 총지배인. 이런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직원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희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한 부장이 말했어요. 현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겸손함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도요. 직원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박만수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진심과 겸손함이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내는구나. 박만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지은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게요. 그래, 항상 진실하게 살아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 않을게요. 지은의 말에 박만수가 뿌듯하게 웃었어요. 도연이 장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아버지처럼 현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어요. 고마워.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아버지의 철학을 실천해 보겠어요. 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상길과 윤미라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어요. 부끄러움과 깊은 반성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김상길이 박만수에게 말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박만수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겉모습에 속아서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윤미란이 반성하며 말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박만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앞으로 좋은 가족으로 지내요. 그럼요. 모든 사람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회장님, 오늘 식사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많이 배웠어요. 현장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며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오늘 좋은 구경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만수는 모든 사람에게 정중히 인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지은과 도연, 김상길과 윤미란이 함께 자리를 정리했어요. 정말 뜻깊은 하루였네요. 도연이 말했어요. 앞으로 더 좋은 날들만 있을 거예요. 지은이 밝게 답했어요.
박만수는 작업복을 정리하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 최영석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회장님,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왜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습, 가족을 사랑하시는 모습, 모든 게 완벽했어요. 과찬이에요.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박만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도 현장을 잊지 않겠어요. 그래야죠.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화해와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탄생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심과 겸손함의 가치를 깨달았고 외모나 직업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박만수의 청소복은 더러웠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박만수는 여전히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의미였어요. 회장님, 오늘도 나오셨군요. 직원들이 더욱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현장을 잊으면 안 되니까요. 박만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지은과 도연의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상길과 윤미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사돈어른, 결혼식 준비는 다 됐나요? 김상길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준비되고 있어요. 박만수가 답했어요. 저희가 뭔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윤미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마음만 받겠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오늘도 청소하셨어요? 응, 새로운 직원 교육도 했어. 박만수가 흐뭇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지은이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뭘 배웠는데? 사람의 진짜 가치는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는 걸요. 박만수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도연이도 많이 변했어. 어떻게요? 회사에서 후배들한테 더 친절해졌대. 청소하시는 분들께도 항상 인사드린다고 하고. 다행이네. 결혼식 당일 호텔 대연회장은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여전히 검은 양복에 소박한 차림이었어요. 회장님, 정말 멋지세요. 최영석이 감탄했습니다. 과찬이에요.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순간 박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하객들 중에는 그날 레스토랑에서 봤던 손님들도 있었어요. 저분이 그때 그 회장님이시네. 정말 대단한 분이야. 겸손의 표본이시네. 칭찬의 말들이 들렸습니다. 신부 아버지 인사에서 박만수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려요. 박만수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제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어 기뻐요. 앞으로도 두 아이가 서로 존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을 계기로 우리 모두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지혜를 갖기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김상길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돈어른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김상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 부부도 그날 이후 많이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하객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부부가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지은이 박만수를 꽉 안았습니다. 행복해라. 네, 아버지. 도연도 깊이 인사했어요. 장인어른, 평생 존경하겠습니다. 잘 살아라. 박만수가 사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삶의 자세를 잊지 않겠어요. 그래, 항상 겸손하게 살아라. 김상길과 윤미란도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사돈어른 정말 감사했습니다. 좋은 가족이 되었으니까 됐어요. 박만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만수는 다시 호텔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가를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 수고하세요. 지나가던 손님이 정중히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박만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총지배인 최영석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어제 결혼식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앞으로도 계속 현장에서 일하실 건가요? 물론이죠. 이게 제 철학이니까요. 박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현장을 잇는 순간 리더십도 사라지는 법이에요. 정말 배우겠습니다. 그날 오후 신문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실렸어요. 호텔 그룹 회장, 은퇴 후에도 현장 지켜 겸손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화제. 하지만 박만수는 그런 기사보다 직원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더 소중했어요. 아저씨,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새내기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우리 모두 고생했지. 아저씨 덕분에 일하는 게 즐거워요. 그럼 잘 됐네. 박만수는 이런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좋은 하루였어.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박만수의 하루는 이렇게 평범하지만 의미 있게 흘러갔고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남겼습니다.